감사합니다. 제가 여지껏 다닌 교회 중에 청년이 가장 많은 교회인 것 같아요. 정말 부러운 교회, 힘과 꿈과 희망이 보이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전해야 하는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는 주로 이제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지 그걸 같이 고민하고, 이미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이미 키웠지만 앞으로 있을 우리 손자, 며느리, 그리고 사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저를 소개할 때는 항상 이렇게 소개하는데, PPT 좀 띄워주실래요? 예. 일단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주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한 자녀, 존경받는 부모.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데 부모는 존경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를 소개해 봅니다. 0부터 5까지 운 띄워주시면 제가 저를 소개해 올리는데요. 큰 소리로 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0부터 시작. 0.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 이유남은 일편단심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이유이는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한계를 전하며, 제 이름이 이유남이에요. 왜 이유남인지 아시겠죠? 이유 있는 만남. 하나님은 늘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늘 밤 저를 만난 것이 특강 하나 듣고 끝나는 그런 만남은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한 번의 터닝포인트가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30대의 가슴 뛰는 뜨거운 열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모도 30대라고 강력하게 우기고 사는데 그렇게 보이시죠? 대답하신 분들만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구원,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서 오로지 교육의 목숨을 건 프로교육자 이유남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칠 때는 내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함성과 함께 박수를 쳐야 저희는 그걸 박수라고 합니다. 자, 수준 높은 한성교회 박수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제가 박수 받을 일이 아니에요. 오늘 밤 불금이잖아요. 이 불금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딴 곳에 있지 않고 거룩한 자리에 구별되어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박수를 함성과 함께 10번 이상 치실 때 무슨 생각하시느냐? 나 왜 이렇게 잘하고 있지? 상당히 잘해. 하나님, 저 너무 잘하고 있죠? 이런 생각하시며 본율련 박수 10번 이상 시작. 하란다고 또 이렇게 잘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봉독한 말씀과 또 한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 책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은 10년 동안 저와 저를 아는 수많은 분들의 기도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이 근간이 된 책인데,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인간 간의 관계와 가정을 세우는데, 아이들을 살리는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오늘 제 체험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전개를 해볼 텐데요.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부모된 사람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우리 자식들을 뭘로 만드는 것이다. 자, 우리 이제 청년들은 앞으로 또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아이는 꼭 낳아서 길러 주셔야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답이 뭐뭐 있어요?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을 뭘로 만든대요? 최고, 1등, 꼭두각시, 아바타, 효자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저는 더 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된 사람의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삶이 자식들의 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도 들어갈 답 많죠. 내 삶이 우리 아이들한테 뭐가 된다면 본보기, 롤모델, 멘토, 거울 다 맞는데 저는 이 답을 넣어봅니다. 자, 둘 다 자랑거리인데 그럼 잠깐 명상의 시간 가져보죠.
나는 어떤 부모인가? 또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부모였는가? 나는 앞으로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자, 하나, 둘, 셋 하면 전자인지 후자인지 외쳐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예, 전자라고 생각해 주신 분은 매우 정직한 분이시고요. 후자라고 생각해 주신 분은 매우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가끔 중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더 맞을지도 모르죠.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후자에 있는데 행동은 전자에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본인이 판단할까요? 아이들이 판단할까요? 아이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자로 살았나 후자로 살았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길거리에 가다가 우연히 우리 집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하는가? 자, 길거리에 가다 우연히 만난 우리 집 아이들, 우리 친구들이 나를 보더니 너무나 반가우면서 엄마, 아빠, 누구야? 하고 막 그렇게 쫓아와서 인사하면 그분들을 우리는 보통 S등급, 슈퍼등급이라고 합니다. 자, 슈퍼등급 이분들은 지자체에서 성과 상여금 주고 보너스도 좀 주고 그리고 세금도 좀 감면해줘야 되고 그런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는 아닌데 웃어요. A등급이죠. 근데 날 보더니 인상을 확 찌푸려. 엄마 왜 나와 있어? 아빠 여기서 뭐해? 라고 인사한다면 B등급 정도. C등급은 뭘까요? 날 보더니 딴 길로 돌아가. 자, 여러분,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는 바로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청년들은 길을 가다가 내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저렇게 쫓아와서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쫓아와서 반가워하는 친구가 많으면 그 사람 인격이 S 정도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이들이 쫓아와서 인사를 하면 S등급인데 어쨌든 여러분의 등급이 몇 등급인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자기 등급을 한번 외쳐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예. 여기 계신 분은 다 S예요, 사실. 네. S나 A는요, 아까 본인의 삶이 자랑거리가 되는 본보기가 된 사람이었을 것 같고요. B나 C는 전자로 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 네 등급 중에 저는 어디에 속할 것 같으세요? 제 등급 한번 예측해 주시죠. 하나, 둘, 셋. 저를 S라고 봐주신 분들 손 들어주시죠. 이분들 초긍정인 분들이고요. 이분들 옆에 가면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깁니다. 한성교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해피바이러스 덕인 것 같아요. 이분들과 좀 친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보면 한예스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이 나이에 이물이면 빠지지 않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몇 분이 절 째려보시는데 제가 올해 60이거든요. 근데 아직 봐줄만 해요. 가까이 보면 피부 장난 아니에요. 제 신부 마사지 때 마사지 받아보고 이날 평생 마사지 못 받아봤는데 그래도 이 피부 유지하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제 몸매가 S라인이라는 거. 근데 전 강력하게 우기죠. 어느 쪽으로 S라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강사들은요,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첫째는 나처럼 하세요. 나처럼 하면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할 수 있다. 이런 강사들은 팔로미 강사라 그래요. 두 번째 강사 있어요. 나처럼 하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 망치고 그리고 인간관계 다 이거 박살 납니다. 이런 강사들 있어요. 이런 강사는 뭐예요? 경각심 강사라 그래요. 저는 팔로미일까요? 경각심일까요?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로미라고 생각해 주신 분들은 하시는 일이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팔로미의 S등급인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눈다,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매우 마음이 불편해지십니다. 또한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 자랑질 많이 하면 속된 말로 재수없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C등급 아래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우리 집 아이들을 만나는 일 참 저에게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왜냐? 직장에 다녔으니까. 어쩌다 길거리에서 만난 우리 집 아이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누구야? 부르려고 하는데 아이가 싹 숨습니다. 집에 가서 너 아까 골목에서 엄마 봤어 안 봤어? 엄마는 저 보셨어요? 전 눈이 나빠 안 보였거든요. 항상 눈이 나쁘대요.
가족끼리 외출을 할 때 저희 가족은 절대로 손을 잡지 않습니다. 전부 각계전투, 저 10m 전방, 후방, 측방.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거리두기를 하고 살았습니다. 코로나가 올 줄 알고 거리두기를 했던 대단한 선견지명이 있었던 가족이었죠. 위험한데 엄마 손 잡아. 엄마 손 싫어. 아빠 손이라도 잡아. 아빠 손은 더 싫어. 그리고 안 잡더라고요. 그때는 왜 내 손을 안 잡는지, 나를 보고 왜 피하는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남편이 접촉 기피성이 좀 있더라고요. 팔짱을 끼거나 제가 손을 잡으면 동네 사람 본다고 빨리 빼래요. 불륜도 아닌데. 그리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는데 그 폼이 셋이 똑같아. 마음에 안 드는 건 언제나 셋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애꿎은 남편을 늘 원망했죠. 재미있는 등급 이야기는 저에게 매우 가슴 절절한 그런 사연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을 저의 자랑거리로 키웠습니다. 자랑거리로 키우려면 몇 가지 객관적 증거들이 필요했죠. 자, 일단 뭘 잘해야 자랑하죠? 학생의 본보는 공부 못하는 것들은 이거 다 직무유기. 이것들은 다 잡혀가야 되는 것들.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못할 수가 있어? 개 돼지도 아니고. 저는 공부 못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자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상 받아와야죠, 상. 세 번째, 애가 회장이면 부모도 회장. 이 세 가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주력 상품 세 가지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애들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저는 그래서 늘 칼퇴근을 하고 집에 총알처럼 달려가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속된 말로 애들 잡으러 가는 거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하는 말은 매일 똑같았습니다. 알림장 갖고 와, 숙제한 거 갖고 와. 검사를 시작합니다. 엄마, 오늘 숙제가 너무 많아요. 어려워서 다 못, 엄마 딱 보니까 30분이면 끝나겠다. 놀았지? 딴짓했지? 그리고 거실에 들어가 맨 처음 하는 짓이 텔레비전 위에 손을 얹는 일이었습니다. 왜 올렸을까요? 뜨거워진 정도에 따라 시청 시간을 가늠할 수 있었죠. 30분 받거나 1시간 넘은 불난다. 이란이 네가 숙제 못했지. 엄마 뭐라 그랬니? 엄마 도착하기 전까지 숙제 다 끝내놓으라고 했지. 너 지금 숙제 끝나고 할 일 한두 가지 아니지. 책 들고 가야지. 문제집 풀어야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지껏 숙제 안 해놓고 뭐 했어? 그리고 쏘아 붙이죠. 두 아이가 고개 푹 숙이고 죄송해요. 시끄러. 빨리 들어가 숙제. 그리고 숙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생각나죠. 오늘은 시험을 본 날이에요. 야, 너희 시험지 가지고 빨리빨리. 재촉을 합니다. 꿈을 가지고 온 시험지 뭐 봤을까요? 뭐가 나왔는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저한테 중요한 건 점수. 마음에 안 들어요. 뒤적거리죠. 뭘 볼까요? 맞은 건 절대 안 봐요. 틀린 것만 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두 개 왜 틀렸어? 엄마 뭐라 그랬니? 문제 끝까지 읽으라고 했지? 아닌 것을 왜 긴 것이라고 읽어가지고 내가 어려운 거 틀렸으면 말을 안 한다 내가. 너 이거 점수 주려고 낸 문제야. 선생님이 어떻게 이딴 걸 틀려? 너 눈 삐었어? 학원 왼발짜리 다닌 줄 알아 지금? 그리고 또 야단을 치죠. 그리고 저녁 먹는 시간은 6시 반에서 7시 사이인데 저녁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죠. 야, 너 다시 나와봐. 왜요? 문자 봤더니 학원 늦었던데 뭐 하다가 학원에 10분씩이나 늦었어. 엄마가 학원에 10분 전에 도착해서 숨 고르고 있다가 설명드리라고 했니 안 했니?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그렇게 시간 10분씩이나 늦으면 중요한 거 다 늦추고 뭐 듣고 왔어? 10분 늦었으면 얼마 손해봤는지 나누기 해봐. 가끔 나누기 시켰습니다. 그래도 하고 안 풀리면 네 하는 일이 뭐가 있니? 너 보고 살림을 하래. 돈을 벌어 오래 애를 낳래. 네 하는 일 공부뿐이 더 있어? 네 시간 안을 왜 못 지켜? 그리고 야단을 쳤죠. 저녁은 6시 반에서 7시 사이 어느 책을 읽었더니 규칙적인 생활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까짓것 돈도 안 드는데 우리 소중한 애들한테 못 해줄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색빛깔 빛나는 식탁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부릅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밥 다 했다. 식기 전에 먹어야지. 빨리빨리 나와라. 부드럽고 잔잔하게 말하면 촥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고요. 뭐하고 있니? 빨리 안 나오니? 엄마 말 말하지 않아? 아, 진짜 내가 셋셀 동안 안 나오면 밥상 치워버린다. 셋을 얼마나 열심히 샜던지. 그래도 안 나오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 집 일하는 사람이냐? 왜 나만 해야 돼? 너희도 나 수저도 놓고 반찬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 노는 사람 아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야. 아, 진짜 빨리빨리 나와서 못해? 왜 나만 해야 되냐고. 돈 번다는 유세까지 떨어가면서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 소리는 우리 아이들만 들으라는 소리였을까요? 어쩌다 일찍 들어온 남편, 어머님, 아버님, 시누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더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말을 하루만 했을까요? 한 달만 했을까요? 2달만 했을까요? 3달만 했을까요? 날이면 날마다 눈 뜨면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그런데 제가 이런 말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 잘 되라고, 너희 위해서. 제가 했던 말들 중에 단 한마디도 우리 아이들을 망치려고 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했던 그 수많은 말들, 우리 아이들한테 할 때는 훨씬 더 격렬하게 감정도 넣어서 소리 질러가면서 아이들 얼굴 보면 무엇인가를 말해줘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수없이 쏟아부었던 그 많은 말들 중에 극히 일부 감정 뺐습니다. 소리 안 질렀어요. 여러분한테 한 소리가 지금 아니죠. 흉내만 냈는데 들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막 뭐가 하고 싶죠. 얼른 가 숙제해야지. 우리 엄마는 어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냐. 열심히 공부해서 은혜 갚아야지. 세상에 우리 엄마 같은 엄마 어디서 만나. 막 이런 생각이 지금 저절로 들죠. 그런가요? 우리 청년들 부모님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 그런 생각 들었나요? 아니죠. 어때요? 잠깐 들었는데도 숨이 턱턱 막히고 뭔가 확 부셔버리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대들고 싶고 나가버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이 잠깐인데도 들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했던 이런 말들이 저만 하는 말들이었을까요? 대한민국 각 가정에서 너 잘 되라는 명목하에 이 밤에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정도의 차이, 내용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 잘 되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퍼붓는 말들은 아닐까요? 이런 말들을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잔소리. 이런 잔소리들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느껴보시라고 제가 잠깐 흉내 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들을 무수히 쏟아부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내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 무슨 느낌 들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나 같은 엄마를 어디서 만나, 돈도 벌어다 주죠, 칼퇴근하죠, 오색 빛깔 빛나는 식탁 만들고 저녁 먹고 나면 문제집 채점해주고 책도 읽어주고 애들 재워놓고 내 공부까지 하는 건전한 엄마. 난 나 같은 엄마 만났으면 하버드대 수석했다. 하버드대. 당신 신사임당이 다시 살아온 줄 알아. 이사임당 여기 있어. 이사임당. 여러분,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희 집엔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법과 어떤 규칙들이 있으신가요? 저희 집 법은 이런 거였습니다. SSKK, SK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모 대학의 첫자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쓰였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데 아빠가 시키는데 건방지게 말이 많아. 너희 위해서 다 알아보고 한 거야. 엄마 아빠가 너희 잘못 데려가겠어?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 떡 얻어 먹어. 잔소리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저희 남편과 저는 맞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남편을 만났을까요? 저는 적극발랄 명랑케와 신속 O형입니다. 저희 남편은 세심민감 소심완벽 철저 무슨 형일까요? A형인데 스몰 A였습니다. 거기에 트리플 A였습니다. 거기에 충청도 남자. 야, 우리 충청도 남자분들이 양반 중에 상냥반. 늘 베일 속에 가려 살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속이 터져. 그런데 유일하게 저하고 맞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애들 잡는 거 맞았습니다. 제가 야단을 치면 뭐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하러 쫓아오는지. 그래서 제 속을 더 뒤집어. 무서운 엄마, 지원 사격 잘하는 아빠. 그 속에서 저희 집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각종 대회에 나가 상 휩쓰러 왔습니다. 학교에서 나갈 수 있는 모든 대회 상장 도배하게 생겼고, 교회에서 나갈 수 있는 모든 대회, 성경 퀴즈 대회, 성경 고사 대회, 성경 암송 대회, 성경 그리기 대회, 성경 글짓기 대회, 그리고 독창 중창 대회까지 가서 상을 다 휩쓰러 옵니다. 지들이 원해서 나갔을까요? 안 죽으려고 나갔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전교 학생 회장, 부회장 합니다. 그리고 전교 1, 2등, 소위 말하는 엄친아를 키웠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머, 그 집 애들은 부모 닮아 인물도 훤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공부도 잘해, 말도 잘 들어. 아니 어떻게 키우면 저렇게 잘 키우냐고. 제 어깨에 힘을 주기에 충분한 자랑거리로 두 아이가 잘 자라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처럼 키우면 영원히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양육 방법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아이들 키울 때 제 이야기가 뼛속 깊이 있어야 저처럼 실수 안 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이 유효기간이 왔는데 언제? 요즘 아이들을 저처럼 키우면 초등학교 5, 6학년 넘기기 매우 어렵고 벌써 1학년부터 조짐이 보이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애들이 지금 30대 초반입니다. 그 시절에는 중학교 2, 3학년까지는 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집 애들은 좀 더 갔습니다. 학교에서 제 별명 양카리스마. 야, 무슨 뜻이야? 양쪽에 칼을 든 여자 양칼리스마, 투칼리스마, 이칼리스마. 선생님들이 저를 좀 팔더라고요. 야, 너 몇 학년 몇 반 이유남 선생님 방 가볼래? 그럼 애들이 다 조용해져요. 복도에 제가 나가 서 있으면 화장실도 안 가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카리스마 짱인 선생님 엄마 노릇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쓴 책 엄마 반성문, 퇴직 전에 꼭 써야 되는 책 교사 반성문, 죽기 전에 3부작을 하나 더 내야 되는데 그게 아내 반성문. 이 책은 나오기도 전부터 베스트셀러. 모든 남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예약 판매 지금 하고 있어요. 하여튼 기대해 주시죠. 어쨌든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집 애들 중학교 넘깁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드디어 고3이 됐습니다. 고3 3월달 전국 모의고사. 저희 아들은 제가 원하는 전국상의 몇 % 딱 끊습니다. 그리고 전 과목 내신 1등급. 이대로 가면 어디 가죠? 제가 원하는 모대학 가겠죠. 입시 끝나면 지금은 못 붙지만 그 시절만 해도 아들 이름 쓰인 플랜카드가 학교 앞에 자랑스럽게 휘날릴 걸 예상. 고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피치 오릅니다. 가진 거 쏟아붓습니다. 학원 보내고 인강 듣게 하고 저녁마다 문제집 풀게 하며 감시체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잘 될 줄 알았던 우리 아들이 라일락 향기 그윽하던 어느 4월의 봄날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할 말 있어요. 말해봐. 앉아보세요.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쁜데 앉을 시간 어딨어. 용건만 간다니. 엄마, 저 할 말 길어요. 좀 앉아. 네가 지금 말을 길게 할 때가 아니야. 너 지금 들어가. 인강 들어야지. 학원 숙제, 학교 숙제 할게. 야, 말 길게 하는 거 우리 대학 가서 하자. 얼른 말해. 빨리. 너 엄마 지금 바빠.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제일 많이 한 3단어. 얼른, 빨리, 바빠.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얼른 일어나. 얼른 늦었어. 야, 빨리 옷 입어. 빨리 세수해. 빨리 밥 먹어. 빨리 나가. 너희가 나가. 엄마가 나갈 거 아니야. 그리고 교실 가서 또 합니다. 야, 얼른 아침 자습하고 얼른 줄 맞춰. 야, 그리고 얼른 필기 하고. 야, 얼른 알림장 적어. 얼른 나가. 너희가 나가야 선생님 정리하지. 그리고 집에 가서 또 합니다. 야, 얼른 저녁 학원 갔다 와. 야, 얼른 숙제해. 얼른 가방 챙겨. 얼른 양치하고 얼른 자. 그래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날 거 아니야. 아침, 점심, 저녁. 얼른 빨리 바빠는 제 입에 늘 붙어있던 말. 우리 아이들 귀에 못 박힌 말, 뼈에 새겨진 말, 세포에 쩔은 말입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뭐가 그렇게 바빴을까요? 학교 하루 빠지면 하늘이 무너졌을까요?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오랫동안 못 왔었습니다. 전 아이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살아서 오더라고요. 부모님이 힘들어서 그렇지 아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학원 하루 빠지면 땅이 갈라졌을까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채 얼른 빨리 밥바를 외치면서 날마다 아이들을 들들들들 볶았습니다. 그날도 3종 세트 날렸습니다. 아이 눈도 맞춰주지 않고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보다 늦게 돌아온 아이 배가 고플까 봐 간식을 준비하는 어리석은 엄마. 그 뒤통수에 대고 우리 아들이 한 말입니다. 엄마, 저는 왜 학교 다녀야 돼요? 제가 꼭 대학 가야 하나요? 대학은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엄마, 저 힘들어요. 지쳤어요. 쉬고 싶어요. 저 쉬었다가 나중에 제가 원할 때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가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한 게 고3 4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3 4월 말 전교 1, 2등도 하고 그 학교에 임원도 하고 그 학교 유망주인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이 사퇴 수습을 어떻게 하실지 2분씩 짝지어 실습 들어갑니다. 한 분은 아이 하시고 한 분은 어른을 하시고 아이의 마음도 느껴보고 부모의 마음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실습해 보시죠. 네, 저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사퇴 수습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느냐를 제가 알았더라면 우리 아이하고 그렇게 갈등이 심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이에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학교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한 말, 이게 미쳤나 지금, 네가 다니는데 유치원인 줄 알아? 정신 똑바로 차려. 5월, 6월, 7월, 8월 제일 중요한 때야. 그동안 공깃밥 다 무너져. 따다다다다다 30분. 옆에서 리모컨 돌리던 저희 남편이 합세하기 시작. 다시 따다다다 30분. 아이가 열받았습니다. 문 콱 닫고 들어갔죠. 다시 불렀습니다. 예절교육 30분. 어디 부모 앞에서 문을 콱 닫아. 이런 버르장머리가 없이. 그리고 저희 아들하고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다음날 아침부터 일어나는 시각 늦어지기 시작. 평생 안 하던 지각합니다. 억지로 보내놨더니 조퇴를 하고 돌아와요. 머리 아프다고 배 아프다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뒹굴거리는 아들에게 저는 어떤 짓을 했을까요? 있는 잔소리 없는 잔소리 너 잘 되라는 소리를 퍼부었더니 며칠이 지나니까 어느 날부터 A씨가 양용으로 따라붙고 며칠 지나니까 17, 18이 왔다 갔다. 그 말이 처음 들을 때는 매우 충격적이었는데 듣다 보니까 들을 만은 했습니다만 제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을지. 5월, 6월, 7월, 8월 저희 집엔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 그 수많은 사건을 뒤로하고 저희 아들은 고3 8월 31일 자퇴서에 도장을 찍게 됐습니다. 도장 찍던 날 아이의 인생, 제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고 절망과 고통 속에 시금전폐하며 한숨 들이쉬고 내쉬고 있는데 강남의 유명한 모여고를 다녔던 저희 딸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저한테 엄마, 저도 할 말 있어요. 말하지 마. 엄마 죽을 것 같아. 그냥 들으시죠. 잘 나가는 오빠도 학교를 그만두는데 덜 나가는 나는 왜 다녀야 돼? 덜 나가는 나도 학교 그만두겠다고 등교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라도 건져보겠다는 심정으로 다 큰딸을 교복을 입혀서 앞문으로 데려다주고 돌아서면 뒷문으로 도망 나오길 거듭하다가 저희 딸이 9월 28일 자퇴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아이가 다 자퇴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반 학부모가 아닌 교사 학부모입니다. 그냥 교사도 아니고 30대 초반부터 저는 서울교육연수원 유명 강사였습니다. 전국 현장연구대에 1등급 푸른기장을 받았고 그리고 수업개선 연구교사 1등급, 사회과 수업 경진대 1등급, 각종 연수에서 일정연수 수석 뭐 등등등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살으니까 너희도 열심히 살으라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는 선생님 아들, 딸이 학교를 그만둔 겁니다. 뭐 했을까요? 먹고 자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게임하고 얼마나 했을까요? 전 한두 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무려 1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지금이니까 이렇게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죠. 3번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 봤습니다. 3번 교통사고를 내고 3번 교통사고를 당하고 2번의 대수술. 그래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우리 집 아이들. 그래도 저는 희망을 잃고 싶지 않아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언제 검정고 씹을래? 언제 대학 갈래? 그리고 아이들을 재촉을 했더니 우리 집 애들이 저를 째려보면서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쳐. 말 좀 하지 마. 말 좀 하지 마. 전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어느 날은 저희 아들하고 전쟁을 치르며 아들한테 모기절 6번도 해봤고 어느 날은 저희 딸이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셔놓고 아글아글 쓰던 날 동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저희 집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인파를 헤치고 제가 그 거실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그 집 엄마 아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내가 왜 얘들을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가. 엄마 사표 내고 싶었지만 사표도 못 내는 게 엄마더라고요. 엄마니까 그래도 아이를 살리겠다고 들어가서 봤더니 거실 난장판이 되고 아이는 지방문 걸어 잠그고 온갖 것을 집어던집니다. 아글아글 쓰는 우리 딸 창틈으로 봤더니 옷 갈기가게 찢어놓고 책 다 던져놓고 더 이상 부실 것이 없으니까 주먹으로 장롱을 치는데 손은 피투성이가 되고 그 피를 벽에다가 바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보는 단어, 방송에서 듣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 집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걸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더 자극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이 혼낼 생각 접고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을 바꾼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다른 선생님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기 위해 우리 집 애들 더 일찍 두드러 깨웠고, 그리고 애들 등교시키고 우리 반 애들 열심히 가르치고 다시 칼퇴근을 해서 우리 집 애들 케어하고 애들 재워놓고 못다한 공부 석사 박사까지 열심히 이렇게 살면 나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행복, 우리 집의 모든 것들이 보장되는 줄 알고 달려왔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결과는 도대체 뭔가? 내 인생의 뒤를 처음 되돌아봤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아이는 지방에서, 저는 제 방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지나간 세월들을 되돌아보는데 갑자기 그때 환한 불빛이 제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렸던 그 많은 우리 아이들과 있었던 사건들이 누가 마치 사진을 찍었다가 돌려주는 것처럼 촉촉촉촉촉촉. 처음에는 신기했고, 나중에는 무서웠고, 나중엔 제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무슨 헛것을 보고 있나?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불을 뒤집어 써도, 눈을 감아도, 뒹굴어도 계속해서 그 많은 장면들이 돌아갑니다. 그때 제게 똑똑하게 들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모습을 보아라. 네 모습을 보아라. 네 모습을 보아라. 제게 보여주신 모습들은 아이를 야단을 치고 확인하고 검사하고 감시하고 다그치는 모습들. 그날 그 신비한 체험 속에 저는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첫째, 단 한 번도 우리 집 아이들을 진심으로 칭찬해 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칭찬을 했다면 그건 뭔가 더 성과를 내기 위한, 뭔가를 더 시키기 위한 의도된 칭찬. 두 번째는 늘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기에 우리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공감해주고 맞장구 치고 대화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여러분들의 부모, 가족, 그리고 아이, 배우자를 앉혀놓고 30분 이상 대화를 해본 적 있으신지요? 그 30분 이상의 대화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30분입니다. 그 30분 이상의 말을 들어줄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전 그분들을 코치형, 감정 코치형, 부모, 배우자,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30분 이상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3분도, 아니 3초도 채. 가끔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엄마 오늘 학교에서 알았어 너 지금 학원 시간 늦었어 빨리 갔다 와 빨리 야 나중에 그리고 입 틀어 막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다녀와서 여보 오늘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 있었는데 여보 회사 일은 회사에서 끝내 뭘 집에까지 가지고 와 나도 머리 아파 나도 말하지 마 나중에 그리고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바쁘다고 했고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쁘다는 제가 시간 없다는 제가 텔레비전 앞에서는 30분이 아니라 3시간 주말에는 지나간 프로까지 열심히 돌려보면서 시청률 열심히 높여줬더니 거기 출연자들은 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제 몸은 먹고 퍼질러 앉아 있으니까 땅 넓은 줄 모르고 퍼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쁘다는 제가 시간 없다는 제가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유로 친구들하고는 30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때로는 1박 2일, 2박 3일 밤을 지새우며 수다를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 남편, 우리 집 아이들, 우리 가족들과는 바쁘다는 핑계로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눈 한번 제대로 마주치고 대화한 기억이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집 애들한테 했던 말들은 다 이런 말들이었어요. 숙제했니? 일기 썼니? 문제집 풀었니? 학원 갔다 왔니? 시험 잘 봤니? 방 다 치웠어? 늘 지시하고 확인하고 감시하는 말들.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부모가 아니었구나. 관리자, 감독자, 감시자 역할 충실히 하면서 맛있는 것 좀 먹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학원 열심히 보내주면 부모 역할 다 했다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부모이십니까? 저처럼 관리자, 감독자, 감시자 역할을 하시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밤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끝까지 행복하게 잘 키우는가, 어떤 선생님은 긴 세월이 지나도 많은 제자들이 찾아오는가, 어떤 부부들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사는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해 두 아이의 양쪽 방에 게임 중독의 페인을 만들어 놓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때 만난 게 부모 교육, 평생 교육, 코칭, 리더십 상담. 아이들 덕분에 뒤늦게 30여 개의 강사 자격증을 취득, 그걸 가지고 전국을 다니며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까요? 28년 평교사였습니다. 우리 반 애들 정말 열심히 가르쳐서 숙제 잘하고 발표 잘하고 공개 수업 도맡아 하고, 그리고 상은 2배, 3배 상 받게 했던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엄마들 사이 인기 짱이었죠. 12월 달쯤부터 되면 우리 동네 엄마들은 전부 새벽 기도를 들어갑니다. 왜요? 내년에 저 담임되게 해달라고. 제가 담임되면 거하게 썼던 수많은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되돌아보니 저는 성과 중심의 선생님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반 아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어떤 잠재능력을 줘서 이 땅에 보냈는가,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이런 일을 하는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우리 반 아이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유년기, 청소년기는 몇 번이나 올까요? 한 번뿐이 오지 않습니다. 그 한 번뿐이 오지 않는 유년기, 청소년기에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 마음껏 발휘합니다. 본인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남까지 행복하게 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런데 그때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면 잠재 능력의 싹을 잘라버리고 그 아이만 불행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하는 무서운 범죄인이 되더라는 거죠. 그 한 번뿐이 없는 유년기, 청소년기를 우리 밑에서 자랐고 앞으로 자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집 애들은 제 밑에서 자라면서 가고 싶은 데 가지 못했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했고 만나고 싶은 친구조차 만나지 못하며 꽉 쌓여진 스케줄, 너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땅도 제대로 밟아볼 틈이 없이 숨막히는 생활을 하게 했던 우리 집 두 아이에게 용서를 비는 마음, 속죄하는 마음, 사죄하는 마음으로 저의 부끄러운 치부를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치부를 공개했더니 죽어갈 아이들이 좀 살아나더라고요. 원수되었던 부모 자녀가 회복되고 멀어졌던 스승과 제자가 가까워지고 이혼 위기의 가정들이 좀 덜 끼워지더라고요. 이것이 대한민국 아이들 살리고 가정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이구나 사명이 되어 오늘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은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더 듣고 싶다는 얘기도 했고, 책이 나오기 전부터 많은 출판사에서 책을 같이 쓰자고 제안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으나 사실 저는 너무 바빠서 책을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은 사실은 제가 쓴 책이 아닙니다. 대필 작가가 있습니다. 20시간 제가 강의한 것을 그 녹취를 풀어서 써준 친구가 있는데 그 대필 작가는 바로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이 자기의 치부와 우리 가족의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이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협조를 했을까요? 우리 딸은 저와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엄마는 뒤늦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 땅의 수많은 부모, 수많은 선생님, 그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왜 사람들은 청소년 문제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기분 나쁘게 자기들의 문제를. 엄마, 나는 용기 있어서 학교 그만두고 나왔지만 용기 없는 아이들은 정신과 약 먹으면서 상담받으면서 구박받으며 오늘도 학교 다니고 있더라고. 엄마,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면 왕따 조사하고 학교 폭력부터 조사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어려서부터 부모님,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상처, 그 상처 위에 왕따 시킨 아이가, 학교 폭력 일으킨 아이가 점 하나 더 찍었을 뿐이지 왜 걔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들은 아닌 척, 자기들은 훌륭한 척. 웃기지 말라 그래. 그리고 가해자가 된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데, 부모 잘 만났다면, 선생님 잘 만났다면 걔들도 가해자 되지 않았을 텐데, 가해자들이 더 큰 피해자라고 말도 없는 우리 딸이 어느 날 거품을 물면서 얘기하는데 들어보니 구구절절 맞았습니다.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엄마가 부지런히 가게 날려서 엄마 같은 엄마, 엄마 같은 선생님 없애달라고 우리 딸이 명령을 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엄마가 다 다닐 수 없으니 나 같은 아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나 같은 아이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이 이 일을 해야지. 엄마가 부지런히 강의 다녀도 다 못 다니는 그곳까지 우리의 이야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그러면서 녹취를 풀기 시작합니다. 게임하다 녹취 풀고 녹취 풀다 게임하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면 저를 불러요. 엄마 이리 와보세요. 왜? 이때 이 사건 아니었어요. 여기 거짓말이야. 아유, 엄마 그때 얼마나 심했는 줄 알아. 어떻게 그걸 다 잊어버려. 난 이렇게 기억이 생생한데. 여러분, 가해자는 잊어버리는데 당한 피해자가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제 책 처음부터 끝까지 100% 감수, 1.1핵도 거짓이 없도록 만들어 저를 주더라고요. 이론적 배경도 하고 문맥 수정해서 저희 아들을 줬습니다. 아들, 네 치부와 우리 가족의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이 책이 세상으로 나갈 텐데 너는 이 책을 어떻게 할 건지 네가 마지막 결정을 해다오. 아들에게 원고를 넘기고 아들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아들이 꼼꼼하게 원고를 체크하더니 어느 날, 어머니 이리 와보세요. 왜? 제가 추천사 써드리겠습니다. 제 책 맨 뒤에는 수많은 분들의 추천사가 있는데 저희 아들이 써준 추천사가 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전이라 잘 모르겠지만 부모로서 반성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체험을 수반한 책입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많이 달라지셨고 그로 인해 제 삶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들과 좀 더 좋은 관계를 원하는 이 땅의 많은 어른들이 이 책을 통해 해답을 얻기를 원한다는 우리 아들의 간절한 애원, 우리 딸의 자기 같은 청소년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애틋한 염원, 저의 절절한 절규가 담긴 책이 엄마 반성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급하셨던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을 총동원시킵니다. 앞다투어 보도를 시작합니다. 교육도서 한 권 나왔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게 다 총동원돼서 경쟁하듯이 보도한 역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이 제게 또 한 번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교장을 시키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내가 너를 교장을 시키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에스더가 왕후가 됐던 것이 그가 아름다워서 그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저와 같이 미련하고 저와 같이 사악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저를 그래도 교장이라는 주위에 앉혀주시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내 마음이 내가 너무 아프단다. 이 땅의 아이들이 영원히 병들어가고 이 땅의 아이들이 육신이 지쳐가며 주일학교가 비어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떠나가는 지금의 이 시대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단다. 학교 갔다 오면 쉬어야 되는 아이들이 이 학원 저 학원에 다니면서 지쳐 쓰러지고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며 쉬어야 되는 아이들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곳저곳 이 기관 저 기관으로 전전긍긍하며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는 아이들이 권사님 자녀도 장로님 자녀도 시험 기간에 전부 학원에 처박혀서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아이들, 너무나 가슴이 아프단다. 네가 그렇게 키워서 망쳐봤으니까 가서 가슴 절절하게 외쳐봐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내가 아무나 보낼 수가 없다. 그래도 내가 너에게 교장이라는 공신력을 줬으니 다른 사람이 가서 말하는 것보다는 네가 가서 말하면 좀 믿어주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저를,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든지, 제가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든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세상 바라보며 그렇게 키웠던 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기에 저 손을 들고 있는 저 손은
벌 받고 있는 손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왜 그렇게 키웠을까요? 저의 잘못된 성공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저 성공이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만들어서 좋은 대학 보내서 연봉 높은 직장 가게 만들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돈, 지, 명예가 저는 성공이라고, 그 출세가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고 깨달았어요. 돈, 지, 명예가 때로는 재앙이 된다는 사실. 인격 없는 돈, 지, 명예, 신앙 없는 돈, 지, 명예는 그건 분명히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잘 되는 걸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 지, 명예를 가졌기에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 요즘 인터넷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들의 가는 곳이 다 교도소? 여러분, 우리가 돈, 지, 명예를 쫓아서 살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조카들도, 우리 동생도 언젠가 종착점이 교도소일지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성공의 개념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떨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미국 사람 1654명에게 당신은 어떨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답 8가지. 8위, 7위, 6위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출세를 의미했죠. 그리고 5위, 4위, 3위, 2위. 당신이 당신의 아내와 남편과 잘 살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마지막 1위는 뭐였을까요? 바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거. 당신이 당신의 자녀로부터 존경받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인생을 잘 사신 겁니다. 정말 행복하게 성공한 삶입니다. 라는 뜻이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아이들 앉혀놓고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존경하니? 무슨 대답이 나왔는지는 서로 나중에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존경받는 비결은 뭐냐? 바로 저 8가지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됐습니다. 5위까지 4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저게 바로 성취였습니다. 성취하면 성공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4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관계였습니다. 관계. 아무리 성취를 많이 했을지라도 관계가 나쁘면, 가장 가까운 부모, 자녀, 부부 간의 관계가 나쁘면 성공했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관계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 바로 성공과 행복은 성취보다 어디에서 온다? 관계의 성공.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가로치기 뭐죠? 인간과의 관계 성공입니다. 세로치기 하나님과의 관계 성공이에요. 인간관계의 관계의 성공, 세로측, 이게 2가지가 다 성공을 해야 영혼도 성공하고 우리의 삶도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공의 의미를 이렇게 제가 정의해 봤습니다. 다 같이 성장하며 공유하는 거. 여러분, 아까 제가 찬양 인도하는 분들 보니까 진짜 은혜롭더라고요. 손 들어주시죠, 그분들.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찬양팀 인도만 하고 다 집에 가셨어요? 다 모셔와야 되는데. 네. 기도를 안 할 수 없게 만드시더만요. 와, 진짜 뜨겁더라고요. 저분들이 돈 받고 해요? 아니잖아요. 뭐 하죠? 자기의 재능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예전에요? 우리가 소유한 천국을 같이 가자고. 우린 전도할 때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죠. 성장해서 공유하는 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자꾸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자, 대화에는요 3종류가 있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 이건 누가 말한 거냐? 가트맨 박사라는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 출신, 수학과 통계까지 전공하신 이분은 부부 연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연구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부가 헤어질 때 왜 헤어지십니까? 물었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을까요? 왜 헤어지십니까? 물으면
거의 성격 차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이유. 그런데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신뢰도가 낮았다는 거죠. 성격 차이 나면 다 헤어져야 되는데 잘 살고 있는 부부 많더라는 거예요. 부자,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면 부자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못 사나요? 그럼 빌 게이츠는 수십조를 가지고 왜 헤어지는데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외도 때문에 헤어질 것 같으면 미드에 떴던 남자들이 다 쫓겨났을까요? 지금도 버젓하게 잘 살고 있는 남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50여 년 동안 3천여 쌍의 부부가 왜 결혼을 해서 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어떤 부부는 끝까지 잘 살고 어떤 부부는 중간에 왜 헤어지고 살인사건까지 나는가 연구를 50여 년 동안 3천여 쌍을 하면서 결국 이것 때문만은 이혼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 뭐가 이혼 사유다?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싸움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싸우는 방식, 즉 대화의 방식이더라. 보니까 헤어지는 부부는 입만 열면 원수되는 대화를 하고 멀어지는 대화 양념으로 치고 다가가는 대화는 안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결혼 상대를 구할 때 뭘 봐야 되느냐? 그 집이 얼마나 재산이 있느냐? 그 집이 지위가 뭐가 있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연봉이 얼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 여러분 아무리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원수되는 대화를 하는 부부는 반드시 헤어지더라는 게 이분의 연구 결과입니다.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셨는지 지금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3분 동안 대화를 하면 이 부부가 계속 살 건지 앞으로 언제쯤 헤어질 건지 예측을 합니다. 예측 정확도 97%. 결국 다 말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게 우리 성경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더러운 말이 원수되는 말, 멀어지는 말,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이 바로 저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한 말, 다가가는 대화, 사람을 세우는 말, 이거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말씀은 열심히 읽었는데 저는 저런 말을 거의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 선한 말이 바로 다가가는 데와 뭐냐? 제가 공부하고 깨달아 봤더니 이게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아침, 어제, 그제 우리 가족, 우리 친구, 그리고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에게 무슨 칭찬을 하고 오셨는지 한 가지씩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인이 한 칭찬, 기억나는 거 한 가지씩 옆 사람과 나눠보시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우리 가족 한 명당 10번 이상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을 말로 표현하고 있다. 손 들어주시죠. 안 하십니까? 이 좋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하는 것도 못하면서 받는 것도 못해요. 집사님 오늘 옷 색깔 참 잘 어울리십니다. 엄청 우아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이거 싸구려 지나가다 나 샀어요. 어머, 그 집애들 어쩜 이렇게 인사를 잘해. 인사만 잘해. 뭐예요? 공부를 잘해야지. 남편 참 자상해서 좋으시죠? 일주일만 같이 살아보세요. 우리는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 착각하죠. 무슨 착각해요? 겸손하다고. 나의 겸손을 가장하기 위해서 칭찬한 사람을 무한을 주고 옆에 있는 소중한 우리 가족들을 열받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우리 칭찬하지도 않으시면서 누가 우리 칭찬하면 엄마는 꼭 아니라고 손살에 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꼭 험담을 붙이더래요. 엄마 아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싫었고 아는 척하기 싫었던 이유는 엄마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늘 우리 흉을 다 봐가지고 흉 다 들어준 공범들, 그 공범들이 내 단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아는 척하기 싫고 인사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어딜 가면 어머 이 집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며요. 아유 아니에요. 집에 가면요 난리도 아니에요. 치울 줄을 몰라요. 방 받을 틈이 없어요. 둘이부터 맨날 싸우고요. 지 아빠 닮아가지고 말을 안 해요. 속 터져. 칭찬 하나 들었는데 험담이 줄줄줄 나. 남편하고 제가 어딜 가면 사람들이 어머 이 집 신랑 어쩌렇게 잘생겼어요. 어머 탤런트 같아요. 사인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늙지도 않아요. 총각 같아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속이 없어서 그래요. 속이 없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생각을. 그래 피부 혼자 팽팽하고 저만 늙어요. 저만.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이런 말을 두고 썼어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우리 가족,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절대 흉보지 마세요. 그거 다 더러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매주 우리를 살리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종교인데 성경의 처음부터 끝은 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니까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는 하는데 내가 하는 말에, 내 입술에 얼마나 무서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칭찬을 못했냐. 전교 1등짜리 성적표를 가져옵니다. 엄마 저 전교 1등 했어요. 야 목소리 힘부터 빼. 지난달 거 성적표 가지고 와봐. 2개 놓고 비교 분석. 국어 올랐네. 수학은 왜 떨어졌어. 영 얼마짜리 학원 다니는데 왜 이것뿐이 안 나와. 야 평균 90몇 점을 1등 했다고 자만하지 마. 너희 학교 시험지 강남 애들 갖다 줘봐. 다 너 정도 나와. 강남. 우리 집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강남. 제일 싫어하는 노래 강남 스타일. 우리 집 애들은 강남 땅을 지금도 알바알바 질려가지고.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좀 덜 혼났습니다. 아들은 3살 때 한글을 뗐어요. 저는 저희 아들이 천재인 줄 알았고 내 자식 그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뱃속에서 나온 저희 딸이 7살이 됐는데 한글을 못 읽어요. 어찌나 신기하던지. 야, 대한민국 사람이 눈만 뜨면 읽고 보고 듣고 쓰는 것이 한글인데 넌 7년을 읽고 보고 듣고 썼는데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너 대한민국 사람 아니니? 아무리 구박을 해도 한글 못 대고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1학년 때 제일 중요한 시험 뭔지 기억나세요? 받아쓰기. 전 받아쓰기가 인생 좌우하는 줄 알았어요. 받아쓰기 시험 보기 전날 저희 집 초비상사태 선포. 아이 데리고 연습 들어갔죠. 1번 나, 2번 너, 3번 우리, 4번 대한민국. 그리고 아이를 연습을 합니다. 9시 넘어가면 엄마 졸려서 저 좀 자게. 잠이 오니 가 세수하고 와. 7살짜리 딸을 수험생 공부시키듯이 공부시켜서 학교 보냈더니 첫 시험에 60점. 엄마 선생님이 사인 받아오래. 난 이 점수에 사인 못한다. 내 인생에 처음 보는 점수야 이거. 너희 오빠는 맨날 100점 맞았어. 너 어떻게 이 점수 맞고 밥이 넘어가? 집이 오고 싶어. 우리 친정 식구들은 다 공부 잘했어. 넌 도대체 누구 닮았니? 누가 쳐다봤을까요? 시댁 식구 다 째려. 아무리 구박을 해도 50점 60점 면치 못하던 우리 딸이 드디어 어느 날 80점 맞아왔죠. 그때 제가 한 말, 시험이 좀 쉬웠냐? 100점 1년에 한두 번. 엄마 저도 오빠처럼 100점 맞았다고 좋아할 때 그때 제가 한 말, 너희 반 다 100점이지? 100점 몇 명이니? 확인했습니다. 상장을 받아올 때 꼭 물어봤죠. 너희 반 몇 명 상 받았니? 제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저는 우리 집 애들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집 애들보다 훨씬 사랑했기에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그렇게 하면 더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겸손할 줄 알았습니다. 저의 의도는 더 잘하라고, 저의 의도는 겸손하라고. 그런데 그 말의 비수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가슴속에 난도질을 했는지, 난도질된 가슴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다 싹을 잘라버리고 아이가 행복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하는 무서운 범죄 행위, 정서학대였다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읽고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깨달은 것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를 다시 낳아 길러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비극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원수되는 데와 제가 했던 말들은 거의 다 그러면 뭐였어요? 원수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은 안 하신 것처럼 우아하게 앉아 계시는데 너 잘 되라고 했던 말들, 상대방 세우려고 그렇게 충고한 말들, 그거 다 원수되는 대화들이에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사람들은 너나 잘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말해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이 원수되는 대화를 늘 듣고 자라면 무슨 생각해요? 원수 갚을 생각해요. 자,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계속하고 다가가는 대화를 안 하면 그 복수의 칼을 갈아요. 이 복수의 칼을 어디서? 무식세계에서 갈아요. 제가 학교에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복수하는 방법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학교만 오면 싸워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 연락 가서 열받으라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PC방 가서 시간 죽이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속 터지라고 그러는 거죠. 가끔 뭐예요? 가출도 하고 범죄도 일으키죠. 이유는 내가 당신에게 어려서부터 당한 그 고통만큼 당신도 당해보라는 거죠. 우리 집 아이들이 저한테 복수하는 방법 뭐였을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학교하고 공부예요. 그러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제일 열받게 힘들게 하는 게 뭐죠? 학교 그만두고 공부 안 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최적의 복수의 방법을 택했다는 걸 공부하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2007년 우리 아이를 위한 학교생활 성공전략 55. 그 책도 나름 잘 나갔습니다. 제가 쓴 책. 저자 직강하러 전국을 다닐 때 우리 애들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엄마는 학교생활 성공전략 55 책 썼는데 애들은 그에 자퇴를 했다니까요. 웃지 못할 해프닝. 그로부터 정확하게 10년 뒤 2007년 8월 31일 저희 아들이 학교를 그만둔 날입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날이죠. 그로부터 정확하게 10년 뒤 2017년 9월 1일자로 제가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그때 제 책 서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슴 아픈 자퇴 10주년을 기념하며 무자격 부모에서 유자격 부모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아이들의 영원한 엄마 이은함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그 문구는 처절한 문구입니다. 10년의 저의 몸부림을 단 몇 줄에 담아야 된다는 언어의 한계에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이렇게뿐이 표현을 못하나?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하고 원수되는 대화로 원수가 됐고 멀어지는 대화로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린이 주간이 되면 목사님들께서 꼭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기에서 저 노엽계라는 자리가 늘 머리에 꽂혔었습니다. 노엽계가 뭘까? 노엽계가. 그런데 원수되는 대화 열심히 하면 아이들이 복수의 칼을 갈아서 부모를 열받게 노엽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말씀은 읽었는데 실천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원수되는 대화로 원수됐고 멀어지는 대화로 멀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죠? 다가가는 대화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만 하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수많은 자격증을 따고 수억을 들여서 공부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쉽게 안 바뀌던데요. 머리로 깨달았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집에 가면 양쪽 방에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 두 아이가 양쪽 방에 게임하고 있는데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 아이들 그 확확 잠긴 그 방문을 탱크가 있으면 확 밀어버리고 싶고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확 쏘아버리고 싶고 근데 무슨 인정, 존중, 지지, 다가가는 대화 선한 말이 나오겠냐고요. 문이라도 열어줘야 게임이라도 잘한다고 할 텐데 이것들이 문을 안 열어 문을. 그 둘을 놔두고 제가 출근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식도 못 가르치는 주제에 남의 자식 잘 가르치겠다고 여기 서 있나? 교단에선 제 심정 그 자괴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학교 그만두고 싶었는데 남편 사학까지 부도가 나고 남편은 사채업자에 쫓겨서 지방으로 도망다니고 전화까지 잘려 연락도 되지 않아 이 인간이. 그리고 저 혼자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데 지금은 휴교령도 잘 떨어지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애들을 목숨을 걸게 했는지. 학교를 가는데 다 옷이 젖어버렸어요. 수건으로 닦고 우리 반 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아이들의 상태 매우 좋지 않다는 거 잘 알고 계십니까? 어찌나 떠들든지 빗소리 시끄럽고 애들 떠드는 소리 더 시끄럽고 제 속 더 시끄럽고 멍청하게 너희 언제까지 떠드나 보자. 그리고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통수에서 뭔가 확 맞은 느낌. 이 비를 뚫고 이 태풍을 뚫고 우리 반 애들이 지금 다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집 애들은 교복 입고 가방 들고 학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저것들은 집에서 저렇게 시간 죽이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비를 뚫고 학교를 왔구나. 아, 너희 부모님은 진짜 좋겠다. 너희 부모님은 뭐가 걱정이겠니? 우리 집 애들 학교 망가지면 내가 이 빗속에 나가 춤을 춰도 창피하지 않을 텐데. 아이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쟤는 숙제를 안 해오고도 저렇게 학교를 잘 다니는구나.
쟤는 지각을 하고도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잘 두라. 저 쌈딱 싸우러 오는데 싸우러라도 학교를 오더라는 겁니다. 저 준비물 없는 애, 쟤는 1년 360일 준비물이 없습니다. 쟤는 오로지 학교에 밥 먹으러 오는 애입니다. 이 무서운 선생님이 일어서라, 반성문 써라, 난리를 치는데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에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로 와. 우와, 애들이 학교 오는 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뒤에 아이들을 야단칠 수가 없었어요. 숙제 안 해왔어도 됐어, 들어가. 학교 왔잖아. 지각했어도 PC방 안 가고 학교 왔으면 된 거야. 야, 준비물 없다고 기죽지 마. 너 집에 안 가고 버티고 앉아있으면 고맙고, 싸웠어도 학교 와서 싸웠으면 된 거야. 됐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얘네들만 학교를 잘 다녀준 게 아니라 너희 집 아이들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얼마나 학교를 잘 다녀줬는지. 너희 집 아이들은 직장 다니는 너를 잘못 만나서 그 어린 핏덩이 때부터 이 기관 저 기관 이 사람 저 사람 남의 손에 맡겨져서 키워졌었다는 거 너 기억나지 않느냐? 너희 집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목 놓아 울던 그 수많은 날들, 그 울음소리를 잊었느냐? 열 펄펄 나고 설사 줄줄 나던 날, 네 옷자락을 잡고 놓아주지 않던 너희 아이들의 그 애절한 울음소리 들리지 않느냐? 엄마, 나 머리 아파. 오늘은 어린이집 안 가면 안 돼? 나 집에서 더 자고 싶어. 엄마는 왜 맨날 학교 가? 다른 엄마들 집에 있던데. 나도 우리 엄마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놀아주면 좋겠다. 엄마는 아프니까 딱가루만 나랑 놀아주면 안 돼? 고사리 같은 손을 펴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제 옷자락을 놓아주지 않던 우리 집 아이 손을 잡고 저는 너 때문에 늦는다고, 너 때문에 늦었다고 그 아이를 억지로 안아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맡기고 돌아서는 날이면 동네가 떠나가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무슨 떼돈을 벌겠다고,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나. 눈 퉁퉁 부어서 교실에 들어가면 우리 반 아이들한테 들킬까 봐 먼 산 쳐다봤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울음 그쳤을까?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열이 떨어졌을까? 걱정이 되어도 조퇴도 결근도 못하던 시절 있었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나라 망을 구호들을 전국 방방곡곡 교실 구석구석 붙여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아이를 낳으면 죄인이 되게 하고, 그리고 셋째 낳으면 의료보험도 적용시켜주지 않았고, 남자들 예비군 훈련 가면 전부 부름시설 시켜서 일찍 보냈던 그 시절의 그 어리석은 행위가 지금의 인구재앙을 만들지 어찌 알았을까요? 그 시절에 태어난 우리 집 애들 힘들게 어렵게 자랐습니다. 어린 유치원만 그렇게 자랐을까요?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다녔을까요? 엄마도 없는 텅 빈 집 지 혼자 문 따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날이 수두룩했죠. 학교 갔다 오면 쉬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물 마실 시간, 간식 먹을 시간도 없이 학원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학원 다녀오면 친구 좀 만나고 싶은데, 텔레비전 좀 보고 싶은데, 엄마 눈치 아빠 눈치 보느라고 골방에 처박혀서 하기 싫은 숙제를 하게 했고, 풀기 싫은 문제집 풀게 했고, 읽기 싫은 책을 읽게 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채 그게 너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라고 아이의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쳐주지 않고 그렇게 아이들을 들들들들 볶으며 키웠습니다. 이게 저희 집 아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에서 너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이런 식으로 키우지 않았나요? 이게 우리 시대만 이렇게 키운 줄 알았더니 젊은 부부들이 본 게 그것뿐이 없다 보니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가슴이 아파서 이 밤에 눈물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말로는 인성을 강조하고, 말로는 신앙을 강조하고, 말로는 창의성을 강조하면서 성적 하나 나오면 아이들 쥐잡들이 잡고, 학교 갔다 오면 쉬어야 되는 아이들 이 기관 저 기관 사교육기관으로 돌리고, 토요일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그 아이들을 들들들들 볶는 이 땅에 많은 젊은 부모님들, 여러분, 그 어느 날 제가 이걸 깨닫고 났는데 얼마나 우리 집 아이들한테 미안하던지.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학교 잘 다녀주고 어린이집 유치원 잘 다녀줄 때 그게 얼마나 인정받고 존중받고 지지받아야 되는 일인지 그때는 몰랐단다.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이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그 말도 못하고 문 밖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소리 없는 함성을 어떻게 저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까? 그렇게 울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텔레파시라는 기적과 같은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문 열고 말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을 어찌 알았을까요?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의 꼭꼭 잠겨있던 방문이 풀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맙던지 얘들아 방문 풀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문이 빼꼼히 열리기 시작.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아이들의 얼굴인지. 얘들아 너희 얼굴 보여주니 고마워.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제가 해주는 밥을 먹어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얼마나 고맙던지. 얘들아 이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주니 고마워.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 우리 부모님 무엇을 칭찬해 주시고 무엇을 인정해 주시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제가 해주는 밥 먹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깨달은 날, 싱크대에서 물 줄줄 흐르는 그 숟가락, 그 젓가락을 들고 얘들아 이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주니 고마워. 그리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30대 초반 대한민국의 가장 잘 만든 차를 제가 탔습니다. 아파트 40평이 넘는 아파트가 몇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남편, 잘 나가는 아이, 그리고 잘 나가는 저를 주셨지만 한 번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 쓸어 가시더라고요. 남편 사업부도 내시고 사채업자에 쫓기게 하시고 애들은 게임 중독 페인 만들어 놓고 저는 병들어 지하 새방에 누워있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 비 오는 날에 깨달음을 주시고 저에게 저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저는 요즘에 무엇을 감사할까요? 제가 전기를 잘릴 뻔 해봤는데 핸드폰만 울리면 가슴이 철렁철렁, 한전에서 하도 전화가 와서. 그런데 지금은 내 마음대로 전화 받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스를 3번을 잘려봤어요. 선생님인데 그 돈 몇 푼을 못 내서 남의 집에서 블루스타 빌려다가 밥 해 먹었는데 지금은 블루스타도 아닌 가스렌지도 아닌 인덕션에 밥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 아닌 건강한 사연이 되었다는 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정, 존중, 취지 열심히 했더니 우리 집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집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됐는지 어느 날 손에서 게임기가 사라졌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 바깥으로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 어느 날 보니 인터넷 검색합니다. 뭐 찾나 봤더니 검정고시 날짜 확인. 그리고 두 아이가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둘이 가서 동시에 고시 패스 해봤어요. 저희 아이들이. 검정고시. 그 검정고시가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리고 얼마 뒤 수능 시험 보러 갔어요. 몇 달 뒤에. 수능 찍고 왔어요. 저는 우리 집 아이들 수능 성적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몰라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수능 봐줬다는 사실이 감사해서. 또 하나 알게 된 사실, 수능 찍고 와도 대한민국 갈 수 있는 대학에 수두룩하다는 사실. 그 찍고 온 실력으로 저희 아들은 3개 대학 합격, 딸은 2개 대학 합격. 물론 명문대학은 아닙니다만 뭐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는데 그 중심에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감사와 기쁨, 다가가는 대화, 선한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한 번 들었다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 10년 넘게 공부해서 이제 겨우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꾸준히.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냐? 삶이 될 때까지. 이응에서 시옷 바꾸는데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삶이 안 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저의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가끔 저에게 감동적인 편지를 보내주는데
저희 딸이 제 생일날 보내준 편지입니다. 저희 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에게, 원래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요, 음악이 안 나오고 있어요. 가장 자랑스럽고 대단하신 사랑하는 나의 엄마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날들 사랑하고 다니시고 항상 용기를 심어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큰 꿈을 갖게 해주고 어려울 텐데 미국도 보내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센스 있게 해주셔서. 어디 가서나 엄마 이야기를 하면 난 정말 복받은 아이라고 말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늘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우리 엄마, 아주 자랑스럽고 그런 엄마가 내 엄마임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꼭 성공하여 엄마도 완전 보장받도록 해드릴게요. 이자만 내고 있는 엄마가 불쌍해 보였는지 제 노후 완전 보장해 주겠다고 해서 이 딸을 믿었는데 이 딸이 제가 믿어주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딸 믿었는데 이 딸이 배신을 때리고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안에서 36개월 된 저희 손주를 잘 키워주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저희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찍고 온 실력으로 대학을 간 저희 아들입니다. 학사 경고도 받고 휴학도 하고 난리를 치더니 이 아들이 어느 날은 제게 이런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어머니께, 어머니 권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시간의 흐름에 나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쌓임으로 신앙의 연륜이 들어가시는 나의 어머니, 세상 풍파에 달아지는 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나의 어머니,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자라있고 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제 어머니이심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스스로 부족하시다 말씀하시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넘치는 자격, 그 이상의 권사님이십니다. 이 날을 맞이하게 해주신 나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의 신앙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행동으로 입으로 실수할지라도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존경합니다. 어머니 같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는 명문대학을 가지도 않았고 연봉 높은 직장도 가지 않았지만 우리 집 아이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저희 아들은 매주 교회에 찬양 인도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는 아름다운 찬양 인도를 하는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아 잘 키워주고 있는 우리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두 아이를 통해 배운 겁니다. 최고의 자녀교육 기본 내려놓음, 가장 훌륭한 양육 방법은 믿음과 기다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었던 엄마 반성문은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에 힘입어 대만으로, 홍콩으로, 마카오로 수출이 되었고 코로나 시대에 중국의 가장 뜨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저도 한류 문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아직도 제 책, 제 강의에 대한, 저에 대한 보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제 책은 아직도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개정판이 올 연말에 나오는데 이번 개정판은 저희 딸과 제가 같이 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아이들을 좀 잘 키워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 썼던 책입니다. 이 책이 다른 많은 젊은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했더니 최성교 집사님이 멘트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더라고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랍니다. 선물은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맘대로 한다는 거죠. 자녀는 손님입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손님입니다. 배우자, 손님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입니다. 잘 보셨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학과장님이 꼭 홍보해 주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대학이 저희 대학이 크리스천 대학인 거 아시죠? 예, 50% 크리스천 할인제도 있습니다.
돈 없으면 100% 무료 공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한 시간 감사했습니다. 예,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었지만 제한된 시간으로 이렇게 짧게 부르는 교회 원래 저녁 예배 처리하는 제가 3시간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엄청 자제하고 줄이고 해서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렇게 제 강의를 다 들어주는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야, 우리 한성교회 희망이 있습니다.